427년 12월에 즉위했습니다. 백성들이 백제왕실과 자신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일단 민심부터 수습하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즉위하고 2달 만에 전국을 순행하면서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 당시 백제는 위에 있었던 고구려 그리고 신라와도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와의 그런 긴밀한 관계가 매우 절실했죠. 사신단이 오자 비유왕은 응신천왕의 요구에 따라 팔수태후 그리고 그녀와 친했던 사람들을 전부 외로 보냅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고구려 그리고 신라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백제가 살 길은 이 2나라 이외의 여러 나라와의 관계를 공고히 해두는 것 뿐입니다. 제위 3년엔 이곳 지금 여기 써있진 않은데 남조에는 송나라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송에 사신을 보내 자신의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인정받고요. 또 한 군데 더 사신을 보냅니다. 어딜까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방금 전까지 고구려, 신라랑 다 안 좋다 그랬는데 신라의 사신을 보내? 지금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이렇게 말씀하실 거고 또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국제관계에선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고구려 장수왕이 본격적으로 남하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라가 여기에 위협을 느낀 점도 크게 작용했을 겁니다. 이 점은 백제도 마찬가지였고요. 동병상련에 처한 2나라가 결국 손을 잡게 되는 거죠. 영차 힘을 합쳐 신라와 손을 잡은 비유왕은 이후로도 계속 신라와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이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후 고구려 장수왕은 예상대로 신라와 백제를 번갈아 공격하기 시작했고요. 2나라는 서로를 도와주면서 이 위기를 이겨나갑니다. 별이 비처럼 떨어지고 혜성이 서북쪽에 나타났는데 길이가 2발 정도 되었다. 이어서 검은 용이 한강에 나타났는데 잠시 구름과 안개가 덮여 어두워지자 날아갔다 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검은 용이라고 하면은 즉 반란 세력을 의미하는 거고요. 비왕은 이 과정에서 살해되고 맙니다. 선왕의 해골이 들판에 가 매장돼 있다. 즉 아들인 계로왕이 왕이 됐는데도 아버지 무덤 하나 제대로 못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즉슨 계로왕이 등극을 했어도 이 반란 세력에게 눌려 20년 동안 아버지 시신조차 어찌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비왕이 죽자마자 고구려는 또 한 번 백제를 침공합니다. 그런데 이때 동맹군이 신라의 도움으로 고구려의 공격을 막아냈다고 합니다. 그럼도 당한 것께 내가 그놈 지켜줘야지. 455년 반란군에 의해 아버지를 잃고 아무런 힘도 없이 즉위하는 백제 21대 계로왕입니다. 삼국사기엔 계로왕 시대의 역사가 계로왕 14년부터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긴 계로왕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떻게 왕이 되긴 했는데 반란군에 휩싸여 사실상 왕노릇은 하나도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반란 세력들이 비유왕을 죽이고 그 시신까지 인질로 잡고 있다 보니 계로왕이 어떻게 이들에게 반격할 꿈도 꾸지 못한 거죠. 왕으로서의 아무런 힘도 행사하지 못하던 계로왕은 외의 힘을 빌리려 손길을 뻗칩니다. 계로왕은 동생 곤지를 외 볼모로 보내 힘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곤지는 형이 자신을 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건지 불안했고 그래서 자신을 볼모로 보낼 때 그 증표로 형의 부인인 형수를 요구했던 거죠. 그리고 계로왕이 동생의 이 요구를 수락함으로써 널 정적이라 생각해 제거하려는 게 아니니 형을 믿고 왜 다 달라 라는 그 무언의 신뢰를 준 것. 왕위에 오르고 14년이나 되는 고된 싸움 끝에 계로왕은 어렵게 반란군들을 몰아내고 진짜 임금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무렵 고구려가 다시 한번 신라를 공격합니다. 이때가 바로 468년 2월이었는데요. 고구려는 장수왕 때부터 백제와 신라를 번갈아서 계속 공격한다고 그랬죠. 이전에 진 빚도 있고 이제 백제가 나설 차례입니다. 계로왕이 곧바로 고구려의 남쪽을 공격했습니다만 실패다! 고구려에게 더 맞지 않기 위해 이때 쌍현성을 세우고 청몽령에 목책을 세워 침략에 대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북위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를 공격해달라고 요청하죠. 사실 이때 북위는 이에 대해 훗날이라도 기약하자며 답신을 보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번은 풍랑 때문에 또 한 번은 고구려의 방해로 사신이 백제에 끝내 가지 못했다고 하네요. 어찌됐든 북위의 힘을 빌리려던 계로왕의 전략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이에 대해 무시무시한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장수왕이 백제를 공격하기 위해 몰래 도림이란 승려를 백제로 보냅니다. 스파이죠. 도림은 처음에 고구려에서 죄를 짓고 도망 나왔다고 불쌍한 척을 하면서 백제 계로왕에게 접근해 바둑을 가르쳐주고 매일 여기에 빠져 살게 합니다. 그러더니 서서히 선을 넘어 계로왕의 비선실세로 등극하죠. 계로왕을 충동질해 토목공사를 일으키는가 하면 신하들의 충원에는 귀를 막게 합니다. 사실상 최고의 간신이 되어서 계로왕을 P급 임금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집니다. 얼마 후 장수왕은 대군을 이끌고 대대적으로 백제를 공격합니다. 바로 475년이었는데요. 장수왕은 백성을 괴롭힌 계로왕을 벌한다는 명목을 앞세워서 한성을 포위하고 계로왕을 붙잡아 아차산성 밑으로 끌고 가 참수해버렸습니다.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도에 넘는 복수를 했습니다. 고국원왕이 백제 근초고왕 손에 죽은 건 맞지만 그래도 전쟁 중에 화살에 맞아 전사한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을 잡아 처형했습니다. 백제에게는 쓰라린 패배, 여기에 씻을 수 없는 수치까지 안긴 겁니다. 계로왕은 백제군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한성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동생인 문주에게 신라에 가서 구원병을 얻어올 것을 명령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문주는 급히 신라로 가 자비 마립간에게 요청해 10,000명의 군사를 데려옵니다만 이미 한성은 초토화되고 계로왕 역시 장수왕에게 목이 베인 상황이었죠. 문주는 눈물을 삼키고 신라군의 보호를 받으며 한성을 떠나 남쪽으로 계속 내려옵니다. 그리고 웅진의 당도에 470년 5월 추운 겨울 날씨 속에 슬픔이 가득한 채로 왕위에 중국 송나라에 사신을 파견하려고 합니다만 고구려의 방해로 실패합니다. 당시 백제는 고구려한테 군사적으로 눌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무튼 문주왕이 백제 왕실을 지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백제 왕실의 권위는 이미 유명무실할 정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해시 세력의 중심인 해구란 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0년 전 해구도 그렇고 지금 이놈도 병관좌평에 앉습니다. 이놈 가만히 두면 또 전지왕, 구이신왕 때처럼 문주왕은 허수아비가 되는 겁니다. 문주왕은 이 동생과 함께 힘을 합쳐 어떻게든 해시들을 견제해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만 비유왕 때처럼 그놈의 검은 용이 또 나타납니다. 기록에 의하면 477년 5월 검은 용이 웅진에 나타나고 불과 2달 뒤인 7월에는 곤지가, 뒤이어 9월에는 문주왕마저 해시들에게 살해되고 맙니다. 상근왕이 즉위합니다. 예전에 사반왕 때 3근짜리 어린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상근왕이 어리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불쌍한 임금이란 뜻이었죠. 실권은 당연히 아버지를 죽인 해시들 손에 있었습니다. 해시들이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다고는 하나 수십 년간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서 왕실을 능멸하고 또 백성의 고혈을 빨며 나라를 파탄으로 몰고 갔으니 쟤 좀 어떻게 해봐라. 당연히 곳곳에 해시들의 적들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불만 있는 세력이라면 옛날 전지왕 등극 과정에서 해시들에게 밀려난 진시들이었습니다. 좌평 진남이 군사를 일으켜 해구를 죽이고 해시 세력을 몰아냅니다. 이렇게 해서 진시는 아신왕 이후 70년 만에 권력을 탈환하는데 성공합니다. 진시들은 새롭게 백제를 이끌어 나갈 임금을 필요로 했고 모델을 백제로 데려와 이 사람을 앞세워서 상근왕을 죽이고 끝내 모델을 왕위에 올립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제24대 동성왕이죠. 처음엔 진시 세력 아래에 있었어도 이후엔 다양한 왕권 강화책을 통해 진시들 영향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갈이 남한산성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고구려는커녕 말갈을 상대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대륙백제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동성왕은 다시 이전의 땅을 회복하려고 북위에 북위는 488년 대방 땅에 있는 백제군을 몰아내기 위해 군사를 보내왔고 백제군은 끈질긴 방어 끝에 북위 군대를 2년 뒤 북위는 다시 한번 수십만 기병을 보내 공격하지만 제위 15년 신라의 사신을 보내 결혼동맹을 맺게 됩니다. 바로 이듬해인 494년 신라가 고구려 살수까지 쳐들어갔다가 패하고 퇴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고구려군에게 포위돼 죄다 몰살될 상황이었는데 이때 동성왕은 3,000명의 군사를 보내 신라를 구해내죠.
아무튼 비왕 이후 백제와 신라는 서로 상부상조를 잘합니다. 비왕이 반란으로 죽고 이후에 고구려가 쳐들어왔을 때 신라가 구해주죠. 그러다 개로왕 때는 신라를 공격하는 고구려를 백제가 뒤에서 칩니다. 이것 때문에 장수왕이 열받아서 백제를 패니까 다시 신라가 평화로웁니다. 남제 정부에 이전에 북이와 싸워 전공이 있는 장수들의 이름을 올리며 이들에게 벼슬을 달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벼슬을 핑계로 남제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 남제는 당연히 입꼬리 천장까지 올라갑니다. 신나서 바로 벼슬 줍니다. 이어서 제위 20년엔 탐나에서 공납과 조세를 잘 바치 즉시 사신을 보내 사주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동성왕을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499년 여름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고 2,000명이나 고구려로 도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연못과 동물원, 한마디로 자기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맨날 거기서 술 먹고 띵까띵까 했죠. 이런 성향이 바깥까지 새나가는 겁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열받은 신라 정부에서는 이제 백제 정벌론까지 나올 정도로 저 자식이 근데 두 나라의 관계는 악화되고 맙니다. 귀족들의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중 백가란 인물이 있었습니다. 백시들 힘 빼려고 이 백가를 지방으로 쫓아내는 거죠. 당연히 열받습니다. 이 향락에 미친 동성왕이 정사도 때려치고 사냥을 다녔는데 눈이 너무 많이 내려 마포촌이란 곳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백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림성의 군사들을 동원해 동성왕의 목을 벤 이 백가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사마가 백가의 반란을 진압하고 그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마가 왕위에 오릅니다.